자, 이어서 4주차 강의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우리가 소품실에서 자, 코딩이라는 대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해줬어요. 코딩도 하나의 레고 블럭 형태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 보시면 카메라 감독님 트랜스폼이라는 레고 블럭이 있고요. 카메라라는 레고 블럭, 오디오 리스너라는 레고 블럭이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 대본을 딱 줌으로 해서 대본도 하나의 레고 블럭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본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기입한 그 코딩 내용을 통해서 카메라 감독님이 동작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있냐면, 자, 유니티에서는 파일 이름과 클래스 파일 이름이 같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만들 때, 이렇게 대본을 만들 때는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고 크리에이트하고 이렇게 C#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해요. 그래서 계속 누차 강조하는 이유가, 자, new behavior script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 버리면, 자, 넘어간 상태에서, 자, 이 안에서만 이렇게 수정을 한다고, 이렇게 코드 111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저장, 이렇게 별표 있으면 저장이라고 했죠.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화면에 안 들어가냐? 자, 여기 조그맣게 자세히 보시면 별표 이렇게 돼 있어요. 저장할 거리가 있다는데 저장을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 감독님한테 대본을 전달하게 되면, 자, 감독님은, 자, 이거는 정해진 규칙의 대본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받아요. 그래서 여기도 같이 이게 코드 11이라고 했으면 코드 11이라고 이렇게 코드 11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이렇게 감독님이 우리가 전달이 가능한 이렇게 코드가 돼요. 그래서 자, 메인 카메라 감독님한테 제가 코드 11을 이렇게 한번 전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단이 방금 추가된 거 보셨죠?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인 카메라 감독님도 하나의 게임 오브젝트인데, 여러 가지 레고 블록을 추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하는 대본도 여러 개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울 때는, 자, 여기 끝에 기어박스 있죠. 기어박스가 보이는데 클릭하셔서 remove component, remove 제거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컴포넌트는, 유니티에서는 컴포넌트 하면은 레고 블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레고 블럭을 제거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이게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준비가 됐죠? 그러면 기존에 필요 없는 것들 지워볼게요. 제가 이거는 설명하려고 제가 방금 만든 거라서 델리트해서 이렇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이 상태가 됐을 거예요. 자, 코딩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대본을 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 대본을 갖다가 이게 넣는지 모르고 또 한 번 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슉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본을 2개 받았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한 번만 실행되겠어요? 아니면 2번이 다 실행될 것 같아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2번 실행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나를 지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대본을 전달할 때는 이렇게 직접 여기 목록에 있는 대상한테 이렇게 대본을 딱 전달. 우리가 그러니까 보통 대본 같은 거 전달할 때 감독이 직접 갖다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거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쉬워요. 소품실에 있는 대본을 엮고 우리가 감독이기 때문에 슉 갖고 카메라 감독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전체 그림이 이해하기가 편해요. 자, 해서 지금은 이제 코딩이라는 이게 대본이 안에 들어간 것까지 확인됐고요. 확인이 됐죠? 자, 그러면 코딩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얘를 열 때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지난 시간에 구글 한번 열어보면,
잠시만요. 지난 시간에 열어놨던 거가 닫혔나? 닫힌 것 같네요. 잠시만요. 자, 다시 한번 해보면 되죠 뭐. 자, 블럭 클릭 게임즈가 아니라 데모라고 했죠. 데모 상단에 이렇게 들어가세요. 자, 지금 열려 있네요. 자, 다음 내용 출력과 헬로 월드 실행하는 거는 이쪽 빨간 버튼 눌러보면 헬로 월드. 자, 이거를 동일하게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 대본에서 대본을 보면 딱 여기 스타트라고 적혀 있는 데가 있고요. 밑에 업데이트가 있는데 설명은 좀 나중에 제가 하는데 일단은 스타트 안쪽 있죠. 여기서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아까 슬래시 두 개는 뭐라고요? 슬래시 두 개 땅땅 하면 이거는 주석이라고 했어요. 코딩이랑 상관없이 제가 하고자 하는 설명을 적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밑에 뭐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건 뭐냐면은 자,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헬로 월드를 출력해 보자. 자, 출력하다가 영어로 뭘까요? 출력 한번 찾아볼까요? 좀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코딩할 때 구글을 많이 이용하는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코딩 관련된 건 구글을 하는 게 좋은데 네이버를 검색할 때는 보통 영단어 같은 거 좀 검색해서 좀 네이버가 좋아서 그때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출력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서 사전 이렇게 눌러볼 거예요. 자, 어학사전 나오죠? 영어 사전에서 출력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아웃풋, 그 다음에 프린트.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프린트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출력을 의미하죠, 프린트. 보통 우리가 뭐 프린터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하는데 일단은 따라 한번 쳐보세요. 프린트 이렇게 하고 가로 열고 문자열은 어떻게 한다고요? 문자열은 다운표에 넣는다 그랬죠. 자, 이렇게 다운표 하는데 이 안에다가 헬로 월드 이렇게 타이핑하고 문장의 끝은 뭐 세미콜론으로 끝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위에 상단에 보면 별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저장할 거리가 있다 해서 컨트롤 S 이렇게 저장을 해보면 이 문장이 들어갔죠. 자, 요게 자, 요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실행을 할 때는 유니티 상에서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마찬가지 실행 버튼이 여기 있어요. 그죠? 실행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플레이하게 되면 자, 결과가 어디 찍히냐면 여기 하단에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화면이 같이 안 움직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단이 여기다 출력이 이렇게 되는데 보이시죠? 자, 여기도 되고 이쪽 그 소품실에 보면 옆에 콘솔이라고 돼 있어요. 자, 콘솔을 눌러보시면 여기에도 출력이 돼요. 자, 헬로 월드 이렇게 출력이 돼 있죠. 자, 헬로 월드 됐죠? 이렇게 출력을 할 때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해보냐면 이제 문자열 출력까지는 여러분들이 해보셨잖아요. 이게 지금 출력하는 내용이 문자열인데 이번에는 어떤 걸 출력해 보냐면 자, 블록리 데모 여기 한번 들어가 봐서 수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있어요. 수학 확인 누르고 수학 자,
해서 블록에 한번 넣어줄게요. 그죠? 수학의 이 두 번째 부분 있죠? 지금을 드래그해서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헬로 월드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만한 블록에 1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 1, 그 다음에 더하기로 되어 있어요.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이걸 갖다가 실행. 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2라고 찍겠죠.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그래서 프린트 해보면 2 이렇게 찍혔습니다. 자, 이거를 동일하게 유니티 상에서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얘도 주석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앞에 슬래시 두 번을 쳐주게 되면 주석 설명으로 바뀌어요. 자, 아까와 똑같이 2를 출력해 보려면 프린트 하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자, 1이라는 거는 문자열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열이 아니죠? 얘도 문자열이 아닙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열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 저장을 하고 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유니티를 들어와서 플레이, 여기 출력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자, 어떻게 되나요? 2 이렇게 찍히죠? 여기 하단에도 이거 찍히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블록클리 데모에 들어와서 이번에는 뭘 한번 출력해 볼까요? 텍스트 목록에 목록에 좀 좋은 게 없네. 자, 보니까 뭐 우선 좀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바로 그 코드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자, 유니티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요. 자, 여기서 자, 코드에서 자, 좀 해볼 건데, 자, 보통 코딩에서 숫자라고 하는 거는 보통 상수라고 해요. 상수. 보통 이런 상수를 많이 상수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상수라고 하면 자, 숫자를 의미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있어요. 변수. 자, 반대로 써볼까요? 자, 상수라는 거는 숫자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고 변수는 어떤 수를 의미해요. 어떤 수. 자, 코딩에서 상수는 숫자를 의미하고 변수는 어떤 수를 뜻한다 해서 자, 이번에 좀 해볼 거는 뭐냐면 자, 이번에 해볼 거는 자, 변수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자, 변수라는 건 어떤 수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그릇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그릇. 자, 만들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자, 코딩 규칙이 있는데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자료형하고 변수 값 이런 식으로 만들던지 아니면 자료형 변수 이런 식으로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
구체적으로 뭐냐면 자료형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자, 철수야 여기 컵 좀 가져와 봐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 근데 수업을 듣던 철수가 컵을 가져오겠죠. 실제 컵을 갖고 왔는데 저한테 갖다 주는 게 가져다 준 컵이 자, 이게 종이컵을 가져왔어요. 자, 제가 컵 좀 가져와 봐 했더니 철수가 가져다 준 게 종이컵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이거 좀 잘 한번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게, 자, 제가 철수야 컵 좀 가져와 봐 했을 때 이 컵이 의미하는 게 실제 가져온 컵을 의미할까요? 이 의미가 조금 되게 복잡한데, 제가 철수야 컵 좀 가져와 봐 라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뭐 대명사 이렇죠.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존하는 컵이 아니라 야, 컵이라는 것 좀 갖다 줘봐 라고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철수야 컵 좀 가져와 봐 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제가 어디 있느냐고 설명 안 하고 컵 좀 줘봐 라고 했을 때, 자, 철수가 직접 가져다 준 컵이 종이컵인지 아니면 철제로 된 컵인지 아니면 혹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니면 뭐 머그컵이 될지 저는 몰라요. 근데 컵이라는 게 필요해서 제가 철수한테 요청을 했더니 철수가 종이컵, 그 다음에 철제로 된 컵이나 아니면 머그컵을 이렇게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좀 달리 설명해 드리면, 자료형이란 자, 위에 있는 형태는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의 컵이고요. 자, 구체적인 개념이 실제 가져다 준 컵이 돼요. 자, 해서 한번 좀 더 좋은 예제가 없을까요? 자, 추상적인 개념이랑 구체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어야 돼요.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예를 들어서 추상적인 거는 사람,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냥 포괄해서 하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백화점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한 군데를 지칭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서 사람에 해당될 때 구체적인 게 뭐냐면 철수, 영희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백화점도 그냥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는 현대백화점, 강동지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했을 때 이게 구체적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또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이런 것들도 되게 하나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삼성 노트북 이런 식으로, 아니면 철수의 삼성 노트북 이런 식으로 해야 구체적인 게 되는데, 그죠? 구체적이게 되는데 해서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랑 구체적인 개념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제 추상적인 개념은 뭐라고 생각하면 쉽냐면, 자, 어떤 붕어빵 틀, 우리가 여러분들 보통 겨울 되면은 붕어빵 많이 드시죠? 거기서 붕어빵을 찍어내는데 붕어빵 틀이 있잖아요. 틀에서 밀가루를 붓고 그게 구워지면 그게 붕어빵이 나오게 되는데, 붕어빵 틀에 해당되는 게 추상적인 거예요. 어떤 틀에 의해서 딱 찍었더니 구체적인 붕어빵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추상적인 거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유일하게 구체적인 거는
볼게요. 자, 구체적인 거는 추상적인 거는 그 전체를 지칭하는 어떤 그 하나의 뭐 단어고요. 구체적인 거는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거를 의미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설명이 좀 약간 복잡해졌는데, 자, 해서 다시 원적으로 돌아가서 철수야 컵 좀 가져와 했을 때 제가 말한 컵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걸 갖고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이 된 거고, 실제 철수가 가져가던 종이컵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료형과 변수를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자료형에 해당되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고 변수는 실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자, 철수야 컵 좀 줘. 그러니까 자, 자료형이라는 건 철수야 컵 좀 줘봐 가 되는 거고, 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철수가 가져다 준 컵이 돼요. 자, 우리는 보통 변수라는 걸 선언할 건데, 변수를 선언할 건데, 이 의미는 뭐냐면 컴퓨터한테, 철수라는 컴퓨터한테 PC에다가 야, 컵 좀 줘봐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고요. 이 변수에 해당되는 거는 실제 PC가 컵을 가져다 준 거예요. 해서 자,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했는데,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값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철수야 컵 좀 줘봐 라는 컵 좀 줘봐 이렇게 의뢰를 했는데, 자, 철수가 컵을 갖다 줬어요. 컵을 가져다 줬는데 그냥 컵만 준 게 아니라 물을 50cc를 담아 갖고 줬어. 이런 식으로 컵에다가 물 50을 담아준 센스가 좋은 철수예요. 그래서 50을 담아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철수가 빈 컵으로 줄 수도 있겠죠. 철수야 컵 좀 줘봐 이렇게 했는데, 철수가 준 컵이 그냥 빈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이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의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면서 천천히 계속 반복할 테니까 그때 조금씩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이 약간 돌았는데, 자, 해서 유니티에서는 몇 가지 자료형이, 여기 지금 보이는 자료형이 존재하는데, 자료형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볼게요. 자, 유니티의 대표적인 그 C샵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자료형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인트라는 자료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트, 그다음에 스트링, 자, 불,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해서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일단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인트는 뭐냐면 0, 1, 2 이런 정수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정수. 보통 정수가 뭔지는 아시죠? 0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연수 1, 2, 양의 자연수, 그 다음에 음의 자연수 해가지고 요걸 표현하는 걸 정수라고 해요. 이거를 담는 컵이에요. 하나의 컵을 갖다가 우리가 인트라고 하고요. 자, 플로트는 뭐냐면 실수가 뭐예요? 소수점 0.31 뭐 이런 거 있죠. 3.14 이런 거 갖다가 이런 거를 담는 그릇을 보통 플로트라고 합니다. 자, 스트링은 뭐냐면 문자열을 담는 그릇을 스트링이라고 해요. 자, 불은 뭐냐면 참과 거짓을
거짓을 담는 그릇. 일단은 다소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냥 대충 기억만 하시면 돼요. 자, 인트는 정수를 담는 그릇이다. 자, 플로트는 실수를 담는 그릇이다. 스트링은 문자열을 담는 그릇이다. 불은 참과 거짓을 담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기타 그 밖에 사용자 재령이라는 클래스라는 게 있다 정도만 일단 기억하세요. 해서 자 다시 한번 그 자료형에 대해서 한번 해독을 다시 한번 해드리면, 변수 만들기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컴퓨터야 내가 정수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자, 정수를 담는 그릇 좀 갖다 줘 라고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대신에 해당 컵, 정수를 담는 그 컵의 이름을 갖다가 우리는 마이컵이라고 이름을 붙여줘 라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물 좀 50cc만 담아줘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독을 하면, 자, 컴퓨터야 정수를 담는 그릇이 필요한데 좀 갖다 줘 봐봐 라고 했을 때 컴퓨터가 갖다 주는데, 그 컵의 이름을, 실제 존재하는 컵, 구체적인 컵의 이름을 마이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물을 50cc를 담아서 갖다 줘라는 의미예요. 자, 마찬가지 그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야, 정수를 담아주는 그릇을 하나 갖다 주는데, 자, 컵을 갖다 주는데, 자, 그냥 빈 컵으로 갖다 줘 라고 할 땐 이렇게 선언해 주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언하면 정수를 담을 수 있는 이렇게 그릇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실수 같은 걸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가, 야, 컴퓨터야 실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좀 갖다 줘 라고 선언을 이렇게 해놓고요. 얘 이름을 갖다가 my cup to, 자, 대신에 물은 50.5cc만 담아줘 라고 해서 이렇게 선언해 주면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끝에 F라는 걸 붙여줘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이런 걸 보서 아까 상수라고 했죠. 숫자 상수라고 하는데 얘는 변수고요. 상수라고 하는데 끝에 얘는 실수다. 실수. 소수점을 나타내는 실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F라는 걸 이렇게 붙여주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문자열을 담는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스트링이라고, 야, 문자열을 담는 그릇을, 자, 하나 갖다 줘 했는데 걔 이름을 my name이라고 붙이고, 자, 이 안에다가 김태환 이렇게 담아줘 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문자열을 담는 그릇에 이게 담겨져 나오는 거예요. 자, 끝에는 세미콜론 들어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으로 참과 거짓을 담는 그릇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야, 참 거짓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 만들어 줘 라고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플래그라고 할게요. 플래그. 그래서 저는 참일 때는 true로 이렇게 담아주게 되고요. 거짓일 때는 그래서 false 이렇게 담아주게 되면 이게 들어갑니다. 자, 불 같은 경우에는 참이랑 거짓만 담을 수 있어요. 자, 사용자 자료형은 일단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료형은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정수를 담을 수 있는 int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실수를 담을 수 있는 float, 그 다음에 문자를 담을 수 있는 string, 그 다음에 참거짓 좀 써드릴까요? true, false 담을 수 있는 불형이 존재를 한다 해서,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자료형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변수를 넣는다. 근데 자료형이 의미하는 거는, 자, 추상적인 개념, 추상적인 거. 그래서 야, 컵 좀 줘봐. 그 다음에 실제 존재하는 컵이 변수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해서, 자, 지금 네 가지 샘플 예를 들었고요. 자, 컴퓨터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좀 갖고 와봐 했을 때 실제 컴퓨터가 컵을 갖다 주는데 걔 이름을 갖다 마이컵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자, 컴퓨터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이런 그릇을 하나 컴퓨터가 갖다 주는데 얘 이름이 이제 마이컵 이렇게 이름이 붙여갖고 나오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내용물이 50cc가 이렇게 담겨 있다 상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이제 자료형까지 했고요. 자, 그런데 자료형에는 해당 값을 넣어줄 때 맞는 이 값을 넣어줘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정수를 담는 그릇에 실수를 넣는다든지 문자를 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에러를 나타냅니다. 이건 흡사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그러니까 밥그릇에는 뭘 담아야 돼요? 밥을 담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화분에는 흙을 담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밥그릇에 흙을 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쓸 수는 있겠지만 밥을 이제 다음부터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서 각 용도에 맞는 그릇을 사용해야 된다 해서 자,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int 하고 mycup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용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돼요. 해당되는 데다가 그 맞는 용도의 그 값을 넣어줘야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float my cup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수를 담게 되면 이렇게 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근데 괜찮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는 게 원칙적으로 좋다라는 거예요. 항상 좋은 코드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스트링형으로 my name 되어 있는데 my name 50 이렇게 넣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해당 그릇에 맞는 용도의 값을 넣어줘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자, 자,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코딩 실습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자 프린트하고 1 더하기 1 해서 2까지 출력하는 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죠? 자, 해봤는데, 자, 여기 이걸 하는데 100 이렇게 해볼까요? 100 더하기 100 더하기 200 하면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올까요? 어떻게 나올까요? 자, 저장하시고 컨트롤 S 하면 저장된다고 했어요. 하고 프린트를 해보면 자, 우리가 예측했듯이 400이라는 결과를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하고 다시 닫고 자, 이렇게 기존에 있던 것들이 좀 쌓여 있잖아요. 얘를 옆에 클리어라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클리어 해주면 싹 지워지죠. 다시 플레이 해보면 원하는 값에 400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프린트의 기능 중에 자, 프린트 기능 중에 더하기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더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 문자열이랑도 이렇게 다 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밸류 뭐라고 할까요? 헬로 월드 라고 해놓고 이렇게 값을 더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요까지는 문자열이 출력되고요. 이 뒤에는 숫자가 더해져서 연산이 되게끔 돼요. 한번 실행 한번 해볼까요? 먼저
어떻게 되나요? 자, 어떻게 되냐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헬로 월드랑 100 더하기 200이 어떻게 돼요? 다 연속적으로 나오죠? 이게 뭐냐면 얘도 순간적으로 문자열로 변화버린 거예요. 헬로 월드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로를 해주게 되면 결과값이 더해지면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그쵸? 이거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안 쓰도 되긴 하는 건데 이거 좀 주의하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자, 해서 자, 아이고, 자 이렇게 문자열 프린트의 기능 중에 이렇게 더하기로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출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hello 하고 더하고 그다음에 world 이렇게 더해도 다 더해진다. 이렇게 문자 이렇게 더해서 출력값을 hello 찍고 world 찍고 그다음에 이렇게 찍게 돼도 아까랑 똑같아져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위에랑 동일하죠? 더해진 거. 자, 이번에는 자 여기서 프린트에다 그냥 문자열이라는 게 다 더했는데 이번에는 변수를 만들어서 출력해보자 라고 해볼게요. 먼저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여기 잠깐 주석 걸고요.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자 문자열을 두 개 만들어서 문자열 변수를 두 개 만들어서 결과를 출력해보자로 할게요. 자, 컴퓨터야, PC야, 문자열을 담을 그릇을 하나 나한테 던져줘. 라고 해서 스트링 하고 자, str1 하고 여기에 hello 한글로 한번 출력해볼까요? 좀 재밌게. 아버지가 이렇게 출력 한번 더 값을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스트링 str2에는 방에 들어가신다 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볼게요. 됐죠? 자, 이걸 다시 해독해보면 야 PC야 자 문자를 담는 그릇을 나한테 던져주는데 그 그릇이 구체적인 그 그릇의 이름은 str1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나한테 던져줘.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아버지가 그래서 담아줘. 자 다시 한번 제가 요거를 도식화해서 그려드리면 자 이 그릇을 하나 요청했어요. 문자를 담는 그릇. 근데 여기에 아버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릇의 이름이 str1인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릇이 하나 만들어져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릇이. 자, to도 마찬가지겠죠. to도 이렇게 그릇을 야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좀 만들어줘 하고 그 PC에다 요청을 했는데 이 PC가 str2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릇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방에 들어가신다. 가신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내용이 됐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출력을 하는데 어떻게 출력을 해보냐면 그냥 따라 한번 쳐볼게요. str1 더하기 str2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는 그냥 문자를 직접 넣었는데 이번엔 그냥 그릇을 두 개 만들어서 담은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는 구조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자, 됐죠?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결과를 한번 프린트 해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클리어 버튼 한번 누르시고, 자, 깨끗한 상태에서 플레이. 자, 이렇게 출력이 됐죠? 출력이 됐는데 약간 문제가 있죠. 아버지가 어디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요.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코딩 이렇게 의도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버그라고 하는 건데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대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버그라고 해요. 자, 오류라고 해서 버그라고 하는데, 자, 혹시 왜 버그라고 하는지는 여러분도 아세요? 자, 왜 버그라고 하냐면 예전에 그 컴퓨터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컴퓨터가 갑자기 오류를 범했는데, 예전엔 진공관으로 처음에 만들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를 좀 찾고 이렇게 보니까 나방이 한 마리가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컴퓨터가 진공관인 시절에 오류를 범했는데,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오류가 날 때는 전부 다 버그라고 한답니다. 좀 이 부분에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되겠죠. 아무튼 자, 우리가 코딩을 하다 보면 이런 오류들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수정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다가 한 칸 이렇게 띄워주게 되면 오류가 수정이 됩니다. 해서 자, 플레이를 해보면,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저장이 안 됐나 보네요. 그래서 자, 저장이 안 됐어요. 자, 컨트롤 S 하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 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지금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을 2개 만들어서 이렇게 프린트를 한번 해보는 걸 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우리 그 블럭에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자, 텍스트 첫 번째 텍스트 항목에 자, 아버지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두 번째 이 텍스트 왼쪽 보면 텍스트 있죠? 다운표 있는 데를 하나 끄집어내서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타이핑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텍스트 항목에서 지금 하단에 보면 다음 내용 출력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다시요. 좀 빨랐던 것 같네요. 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변수 되는 데 있어요. 변수. 자, 변수 만들기 해서 이름을 str1 이렇게 해볼게요. 확인하면 뭐가 하나 생겼죠. 그렇죠? 변수가 하나 생겼고, 자, 그래서 변수 만들기에 하나. 자, 변수 만들기에서 또 하나를 더 만들어 볼게요. str2. 여기 하는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좀 빼줘 볼게요. 2개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변수에 들어가면 요걸 한번 이렇게 끄집어내서, 자, 또 하나를 더 끄집어내 볼게요. 변수에서 요거 2개를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자, 여기서 첫 번째 거를 이 녀석에 넣고요. 두 번째 방에 들어가는 거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tr1 이렇게. 필요 없겠다 하고 이렇게 2개를 이렇게 한번 더 줄게요. 네,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다가 다음 내용 출력.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변수 괜히 지웠네요.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끄집어내는데, 텍스트
텍스트 항목에 텍스트 만들기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넣어주시고 원 넣고 투 넣고 한지 오래돼가지고 자, 첫 번째 텍스트를 str1에 넣었고요. 두 번째 텍스트를 2에다 넣은 다음에 이렇게 string 1, 2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다음 내용을 출력을 했습니다. 한번 프린트 해볼까요? 제대로 나오는지. 자, 어떻게 나오죠? 아버지 이것도 똑같이 오류가 이렇게 범해졌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다 엔터 하나를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한 칸 떼고 이렇게 해야 오류를 피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아버지 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단순히 비교하기 위해서 블록 코드의 형태는 이렇게 표현이 된다. 그래서 한번 해본 거고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자, 코드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 뭐를 한번 해볼까요? 자 스트링이 아니라 자,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어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정수형 변수를 2개 만들어서 더한 결과를 출력해 보자. 자,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자,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좀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많이 지도를 해드릴 텐데 일단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트 정수형이니까 PC야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그릇을 하나 나한테 갖다 줘. 인트 이렇게 요청을 하고요. 걔 이름을 넘버 1이라고 붙이고 처음에 값을 100이라고 넣자. 됐죠? 두 번째, 자 정수형 변수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컴퓨터야 변수 하나만 갖다 줘. 근데 걔 이름을 넘버 2라고 이름을 주는데 거기다 200을 이렇게 넣어서 가져다 줘. 됐죠? 얘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해서 넘버 1 더하기 넘버 2 하게 되면 이 결과가 이 그릇의 결과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문자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프린트에 넣을 때 다운표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해 주시면 다 연산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그릇들도 이렇게 연산이 된다. 그래서 자, 정수를 담는 넘버 1에는 현재 그릇이 하나 있는데 거기 100이라는 게 담겨 있다고 상상하시면 되고요. 자, 한번 도식화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는 뭐냐면 이렇게 그릇이 하나가 이렇게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이렇게 2개가 만들어지는데 이름은 넘버 1, 얘는 넘버 마우스로 좀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2. 그래서 첫 번째는 100, 두 번째는 200 등겼는데 이 프린트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더한 결과가 어떤 새로운 그릇에 만들어지면서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다 때려 붓고요. 두 번째 거다가 이렇게 때려 붓는. 그럼 이게 총 몇 cc 들어가요? 300cc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한번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일단 위에 건 잠깐 주소 걸어볼게요. 주소 갈 때는 슬래시 저장하고 나서 유니티에서 자, 클리어 하시고 플레이를 해보면 결과는 이렇게 300 이렇게 출력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이번엔 이걸 가지고 한번 블록 코딩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다시 전체를 한번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자, 변수 들어서 변수 만들기 해서 다시요. 좀 빨랐던 것 같네요. 자, 변수 항목을 클릭을 해서 변수 만들기에 처음에 이름을 number1 하고 확인. 자, 다시 그러면 변수 만들기에 number2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하면 두 개가 만들어졌죠. 자, 넘버를 뭘 설정 얘를 하나 더 끄집어내고요. 자, 두 번째 변수에서 자, 넘버를 뭐로 설정 얘를 하나 더 이렇게 해서 넘버 1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넘버 2 이렇게 되게끔 하고 여기 있죠. 여기는 자, 쭉 올라가시면 수학의 맨 위에 보면 그냥 아무것도 비어있는 그냥 숫자 하나만 담는 이렇게 블럭이 하나 있을 거예요. 얘를 끄집어내서 딸까. 자, 두 번째도 역시 자, 수학에 123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갖고 와서 딸까 하고 나서 첫 번째 거엔 100, 자, 두 번째 거엔 200 하고 뭐 요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코드상에서는 여기까지 된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프린트해서 이거 두 개를 더해서 프린트하는 것만 해주면 되는데, 자, 텍스트하고 다음 내용 출력해서 넣어주시고요. 자, 변수 항목에 변수 항목이 아니라 자, 텍스트 만들기. 그래서 여기다가 지난 시간 뭐 그 텍스트 했을 때는 텍스트 스트링을 넣었는데 얘도 마찬가지 num1이랑 num2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변수 항목에 num1 그 다음에 두 번째 num2 이렇게 설정을 해주게 되면 동일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잘못됐네요. 두 개가 더한 결과가 텍스트로 만들어서 지금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됐나 보다. 이게 아니라 자, 좀 한번 다른 걸 찾아볼까요? 이게 맞네요. 여기 수학에 보면 두 번째가 항목 있죠. 두 번째 항목을 갖다가 갖고 와서 여기다가 num1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2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더하기도 있죠. 자, 제가 실수했대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수학 항목에 보면 두 번째 거 연산하는 거 있죠. 얘를 갖다가 끄집어서 넣어주시고요. 첫 번째 항목이랑 우리는 두 번째 항목을 얘를 갖다 텍스트 형태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숫자 형태로 더해가지고 결과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변수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주시고 두 번째 거를 변수 만든 거를 이렇게 넣어서 다음 내용 출력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자,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 결과가 어때요? 300 이렇게 나왔죠? 됐죠? 자, 이제 해볼 거는 자, 지금 변수 만드는 것까지는 해봤고요. 자, 뭘 해볼 거냐면 이제 조건문 만들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조건문이 뭐예요? 자, 블록 클릭 게임에서 만약 보면 있다면 요거 있죠. 만약 앞으로 갈 수 있으면 그 기억나시죠? 거기에 해당되는 게 조건문이에요. 자, 문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어떻게 되냐면 if 코딩에서 if하고 조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블럭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가장 기본 패턴이에요.
저게 뭐냐면 이 조건에 대한 부분이 참이라면 실행이 돼요. 이 블록 내에서. 자, 이게 첫 번째 패턴. 자,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자, 두 번째 패턴은 뭐냐면, 위에 else 하고 이렇게 블록을 지정할 수 있는데, 자, 우리 블록리 게임에서 뭐 이렇게 조건이 하나만 만약 뭐뭐 있다면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기억나시죠? 이게 해당되는 게 else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거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이렇게.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조건이 만약에 참이면, 그다음에 여기 블록내가 실행되는 거고요. 자, 조건이 참이 아니면, 자, 참이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이 실행돼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패턴이 더 있는데, if하고, 자, 이거 좀 정리해서 드려야 되겠다. 자, 6-1 해서 패턴이, 자, 이렇게 되고요. 6-2 패턴. 이게 기본형 그렇지 않으면, 자, 얘는 뭐냐면 조건을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는 패턴. 굳이 놔둘 필요 없을 것 같네요. 이거는 그냥 기본형이고요. 자, 세 번째 패턴. 자, 얘는 뭐냐면 동일하게 조건하고 블록 마찬가지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 맞으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다시 else, if하고 다시 조건을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고 이게 계속 물어볼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끝에 else를 넣어도 되고 빼도 돼요. 얘는 이제 선택이야. 이렇게. 자, 이건 뭐냐면 첫 번째 위는 조건이 맞으면 얘가 실행되고 그냥 쭉 나가는, 그냥 여기 나머지는 무시하는 건데, 자, 물어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럼 자, 두 번째 조건을 물어봐. 그게 맞으면 여기가 실행되는 거고, 아니면 무시하고 넘어가요. 자, 계속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그럼 또 물어봐. 세 번째 거 조건이 이게 맞냐? 그러면 맞으면 얘가 실행되는 거고, 자, 아니면 다 아니야 그러면 else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조건이 아닐 때 처음에 조건 물어봤는데 이게 다 아니면 else가 실행되는 거고, 해당 조건에 대해서 맞는 부분만 실행하게끔 처리하는 루틴이에요. 만약에 이거 위에 걸 조건을 다 물어봤는데 기타 그 밖에를 실행하기 싫다 그러면 이 부분을 그냥 지워주시면, 자, 이런 패턴에서는 첫 번째 조건을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부분에서 참이 아니면 다음 물어보고, 이 부분에서도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 다음 물어보고, 이 부분에서도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전체가 다 무시되고 그 다음을 행을 실행하는 로직입니다. 해서 보통 이런 것들도 많이 쓰니까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게 문법은 이러한데, 자, 이 조건이라는 게 그럼 뭐냐, 조건이라면 뭔지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해서 자, 조건이 뭔지 좀 알아볼게요. 자, 조건이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조건이 뭐냐면 여기는 참, 거짓만 들어갈 수 있어요. 참 아니면 거짓. 자, 조건에는, 자, if만 에 들어가는 조건에는 참, 거짓만 들어갈 수 있다. 이건 뭐냐면, 자, true 아니면 false 형태.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좀 보시는 게 아무래도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처음에는
같냐? 자, A랑 B랑 이렇게 있을 때 같냐? 자,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 B 같지 않냐? 야, 이렇게 있고요. 자, 세 번째는 A랑 B랑 A가 B보다 크냐? 그 다음에 반대로 A가 B보다 작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A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이건 그냥 부정이라고 보통합니다. 부정이라고 보통하고, 또 A가 B 이렇게 B가 크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A가 B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작거나 같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건은 보통 이렇게 되는데 이게 실습을 통해서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래서 같냐, 그다음에 같지 않냐, 이렇게 크냐, 작냐, 아니냐, 그다음에 크거나 같냐, 그다음에 작거나 같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까지는 문법 있잖아요. 문법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문법이기 때문에 요건 최소한 수업 때는 가급적이면은 뭐 외우는 거 좀 많이 안 시킬 건데, 자, 이건 문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요거랑 조건에 해당되는 부분이랑 문법, 그다음에 오늘 한 거 있잖아요. 요거 변수 선언하고 자료형과 변수 선언할 때 요거 정도는 외워 주셔야 돼요. 오늘 딱 요까지만 거의 외우시면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요. 가장 많이 쓰는 거 한 절반 정도는 했다고 보시면 되니까 요거는 조금 외워주세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한번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스크립트를 이렇게 돌아와서 자, 조건문을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거 그냥 똑같이 해서 조건문. 자, 프린트는 잠깐만 제가 주석을 걸고요. 어떻게 쓰냐면, 자, 만약에 넘버원이 넘버2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현재는 넘버1이 넘버2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거짓이죠. 그러면 해서 여기다가 프린트 넘버1 더하기 넘버2 이렇게 출력을 했을 때 이게 찍힐까요, 안 찍힐까요? 당연히 거짓이기 때문에 이 안에가 실행이 안 되고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반대야, 작냐라고 했을 때는 이게 프린트가 출력이 되겠죠. 자, 한번 여기 좀 바꿔볼게요. 값하고 예쁘게 보이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출력을 하는데 자, 먼저 아까처럼 넘버1이 넘버2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고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클리어 한번 해주고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죠? 그죠?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넘버 1이 지금 100이고 넘버 2가 200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짓이에요. 해서 얘를 부호를 좀 바꿔보면 어떻게 돼요? 200이 100보다 크니까 이제는 출력이 돼야 되겠죠? 한번 이대로 저장 한번 하고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면 자, 이제는 찍혔죠? 자,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죠? 100 더하기 200 각자 따로따로 나왔는데 자, 얘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제대로 나왔네요. 자, 요거 주의 한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자, 유니티에서는 이게 더했을 때 그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문자열로 이렇게 더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그냥 문자열 취급이 돼요. 변수에서는 아까도 숫자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래서 그 합산한 결과를 얻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가로로 좀 표기를 해줘야 된다. 그거는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는 자 아까 이거 첫 번째 패턴이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건 이제 아랫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else 해가지고 해서 자 원래대로 바꿔놓고 자, 여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값이 큽니다.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해보고요. 아니면 프린트 값이 작습니다.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어떤 게 출력될까요? 넘버 1이 지금 100이고 넘버 2가 200 돼 있으니까 당연히 값이 작습니다. 이게 참일 때만 여기 실행되고 나머지는 여기 실행된다 그랬죠. 그래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값이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확인됐죠? 자, 이번에 이제 세 번째 패턴 한번 제가 써서 한번 좀 바꿔볼게요. 만약에 else if 넘버 1이 작냐 이렇게 else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한번 else에다 놓고요. 자, 현재는 지금 자, 넘버 1이 넘버 2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찍혔죠. 이게 값이 작습니다가 찍히겠죠. 당연히 한번 이렇게 바꿔놓고 한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시 한번 물어봐 준 거예요. 그럼 자, 처음엔 크냐 이렇게 물어봤다가 만약에 아니에요. 지금 보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물어본 거예요. 그 넘버 1이 넘버 2보다 작냐 해서 이게 맞으면 이게 실행되는 거고요. 이 두 개가 아닌 경우가 뭐예요? 두 개 값이 같을 경우잖아요. 그죠? 한번 이러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실행을 한번 해보면 다시 하고 자, 실행을 끌 때는 여러분들 실행을 끌 때는요. 여기 한번 다시 눌러봐 주면 돼요. 이걸 좀 약간 제가 누락하고 안 눌렀네요. 자, 다시 끌 때는 여기를 다시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보니까 값이 작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번엔 그 넘버 1의 값을 200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200 하면 자, 첫 번째 거는 그냥 크냐만 물어봤고 두
번째 거는 어때요? 장냐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면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프린트 해서 실행. 자, 이번엔 결과는 크지도 작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찍겠죠.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번에는 지금 문장이 지금 이러한데 같냐 그러면 첫 번째 조건문을 같냐라고 해볼게요. 같냐 이렇게 했는데 하면 보통 이렇게 같냐 이렇게 넣는데 빨간 줄이 갔잖아요. 이게 왜 갔을까요? 넘버 1이랑 넘버 2랑 이렇게 같냐를 물었는데 빨간 줄이 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보통 A랑 B랑 같을 때 A랑 B랑 이렇게 같을 때 수학적으로는 이게 같다가 되거든요. 그죠? 근데 컴퓨터에서는 같다라는 이게 뭔가 값을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문에서는 참 거짓만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할당하는 연산자가 들어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 언어에서는 컴퓨터 코딩 언어에서는 는이라는 거 이게 수학적으로 같다가 아니라 뭔가 값을 여기다 넣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헷갈릴까봐 하나 더 만들어준 게 이렇게 하나를 더 넣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적어주신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에 같냐라고 물 때 두 개를 넣었죠. 두 개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가 됐을 때는 값이 할당하다가 돼서 오류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되는 조건 문법은 이렇게 두 개로 처리를 한다. 자, 그러면 값이 같습니다. 라고. 자, 밑에는 값이 어떻게 돼요? 아닌 경우는 값이 큽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현재 값이 있을 때 그럼 이 부분을 통과하면서 값이 같습니다가 출력되면 되는 거잖아요. 해서 자, 들어가서 클리어를 하고 플레이 이렇게 해보면 값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됐죠? 자,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더 해볼까요? 그냥 좀 요거 지워서. 자, 같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같지 않다. 값이 같지 않아요. else 하나만 넣어보죠. else 복사할 때는 블럭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키보드 엔드 홈 엔드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지정돼요. 그 다음에서 컨트롤 C 그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컨트롤 V 누르면 자, 이렇게 타이핑이 복사가 돼요. 뭐 이거는 어차피 여러분들 워드나 이런 것들 많이 썼을 테니까 어떻게 잘하실 것 같고요. 자, 뭐 값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 같지 않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같지 않다. 자, 보시면 이거잖아요. 느낌표는 부정을 뜻해요. 그래서 같지 않다 이렇게 하면 같지 않으면 값이 거꾸로 됐네요. 자,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될 때는 넘버 1과 넘버 2가 값이 같지 않으면 이게 실행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값이 같습니다라고 나오네요. 잠깐만, 저장이 좀 안 됐나봐요. 아직 다시 돌아가서 자, 저장하고 다시 한번 실행 한번 해볼게요. 같습니다라고 나오네. 잠깐만요. 그쵸. 지금, 네, 그쵸. 자, 100이라고 붙여야 지금 같지 않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러면 이제 값이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다루고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자, 조건문에 보면 요거 할까? 앞에 느낌표를 주면 이게 아니냐 부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같음을 이렇게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같음을 부정하겠다면 같지 않다가 되겠죠. 이렇게 한번 해서 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자, 출력 자,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떴죠?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사실은 이제 코딩 수업할 때 좀 오프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 좀 봐주면서 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좀 부득이하게 좀 온라인 수업을 대체하다 보니까 좀 설명하기가 좀 약간 좀 난해한 부분이 좀 약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자, 관련 수업은 실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날 한번 여러분들 지금 얼마큼 학습이 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과정을 좀 겪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그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서 한번 제가 판단하는 걸로 이렇게 좀 진행을 할게요. 그러니까 수업 진도를 빨리 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확실히 배우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장시간 좀 한번 안 끊고 그냥 계속 진행을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자, 좀 향후에 좀 계속 좀 코로나가 좀 빨리 잡혀가지고 여러분들 4월 18일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좀 같이 실습하면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기간 고생 많으셨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